안녕하세요. 정문일침 황철중 대표입니다. 자, 이번에는 세방전지를 보겠습니다. 세방전지를 볼게요. 세방전지를 황 대표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종목을 추천하는 거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지극히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관심 있는 분들이라든지 그 다음에 세방전지를 갖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혹시 놓친 부분이 있다라면 참고사항으로만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세방전지 보겠습니다. 우리가 주가 분석을 하는 이유는 만약에 내가 주식을 사야겠다고 생각했을 때 어디서 살지에 대한 생각, 그 다음에 가지고 있다면 어디서 팔아야 될지에 대한 생각을 해보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기준이 필요한 거죠. 우리가 그냥 느낌적으로 이쯤 됐으니까 팔을래, 뭐 이쯤 되니까 싸다고 사거나 이런 것보다는 적어도 그동안의 주가가 어떻게 흘러왔는지를 차트를 보고 분석을 해서 산다든지, 그 다음에 적정 주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 뭐 펄을 생각한다든지, ROE를 생각하든지, 뭐 이렇게 어떤 하나의 기준이 있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그 기준이 없이 매매를 하게 되면 결국 느낌 매매를 하게 되면 내동 매매로 이어질 소지가 있죠. 자, 이런 점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첫째 그 주가를 분석을 할 때, 그 회사가 갖고 있는 내재적 가치를 생각해 보는 것, 즉 매출액 구조, 소위 말하는 재무제표를 기반으로 생각해 보는 거죠. 이런 것을 기본적 분석이라고 하죠. 그래서 본연의 가치를 생각해 보는 거죠. 그래서 향후 주가는 그동안에 그 회사가 탄탄했으니까 주가가 좀 빠지더라도 위쪽으로 갈 확률이 크니 홀딩해 보려고 좀 장기적 견해를 많이 보기 위해서 잔파에 대해 휘둘리지 않으려고 이걸 보는 것을 기본적 분석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동안의 주가가 어떻게 흘러왔는지 가격적인 측면의 분석, 즉 차트 분석이라고 하죠. 이 차트 분석이 갖고 있는 의미는 어차피 가격으로 우리가 매매를 하고 하는 거니까 기준 제시가 뚜렷하다는 점이 장점으로 될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차트 분석에서 가장 중요한 건 가격의 위치, 그 다음에 어떤 상태인지, 즉 지지와 저항을 지지를 하고 올라온 건지, 아니면은 어떤 채널 형태로 가고 있는지, 아니면 진폭의 흐름이 있는지, 뭐 기타 등등을 기술적으로만 한번 분석해 보는 것을 우리는 기술적 분석이라고 하죠. 세 번째는 세방전지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내용, 뉴스, 그 다음에 이벤트, 그 다음에 업황이나 이런 부분들이 어떠한지를 정보를 가지고 향후 주가 전망이 어떤지를 생각해 보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세 가지를 생각을 했을 때 꼭 한 가지만 가지고 될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이 세 가지가 동시에 도착해서 주가를 가거나 이러지는 않은데 아무래도 분석적인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라고 봤을 때는 확률이 높아지겠죠. 그죠? 확률이 높아지겠죠. 자, 그래서 기술적 분석, 기본적 분석, 그리고 정보 분석 또 하나가 있죠. 대외 변수에 의해서 주가는 또 결정되기도 하죠. 흐름이. 2017년, 2018년, 2019년은 잘 알고 계시겠지만은 업종 자체 지수가 떨어졌어요. 그죠? 이렇게. 떨어졌던 시간이 있었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 기간 동안에는 웬만한 종목이 실적이 좋아도 뭐 우상향으로 좀 이렇게 올라가는 경향보다는 좀 처지면서 코로나 때 3월 달까지는 이렇게 빠지는 종목들이 거의 많죠. 그만큼 분위기를 좌우하는 종합주가 지수의 흐름도 대단히 중요하다. 자, 이런 등등을 복합적으로 생각해서 우리 주가 흐름을 분석을 할 수 있는 건데 만만치가 않죠, 그게. 자, 그래서 기준 제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세방전지 한번 보게 되면요. 일단 요거 볼까요? 기본적인 내용. 거래소에 상장이 되어 있죠. 중형주고 전기전자 코스피 200에 편입되어 있습니다. 그죠? 자, 시가총액이 1조 2천억짜리예요. 1조 2천억. 오늘도 한 13% 오르니까 뭐 꽤 오르고 있죠. 1조 한 3천억 정도 움직일 것 같은데 시가총액이 상당히 높습니다. 자, 그러면 세방전지 볼까요? 축전지 제조기업, 그다음에 배터리 이야기가 나오고요. 재무 정보를 볼게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여기서 보게 되면 작년 그 3, 4분기, 4, 4분기, 그리고 올해 1, 4분기, 2, 4분기의 매출액 구조를 보게 되면 3천억, 3,300억, 3,100억, 3,300억.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이 상당히 좋아요. 그죠? 매출액도 상당히 안정적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
작년에 주가가 좀 빠졌다 하더라도 이런 내용에 힘입어 주가가 반등을 하면서 강력하게 반등을 합니다. 그러다가 올해 들어와서는 조금 주가가 조정파를 보이고 있죠. 그리고 다시 올라가려고 하는 모습이 보이는데요. 자, 연간 실적 볼까요? 연간 실적을 보니까 2017년부터 1조 1000억, 1조 1000억, 1조 1000억, 1조 2000억. 굉장히 안정적 구조를 갑니다. 최근 4년간의 실적과 내용도 안정적이고 분기 실적도 괜찮아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인 분위기가 살아날 때, 종합주가 살아날 때 세방전기는 급등을 하는 이유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합당한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만큼 매출 구조나 즉 기본적을 잘 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돈을 잘 벌고 있다. 그리고 차트 흐름도 나름 이제 분석을 좀 해봐야겠지만은 상당히 양호한 흐름을 갖고 있는데요. 여기서 보게 되면 주가가 많이 빠졌다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이 부분만 보면 그렇지만 전체를 보면 또 안 그럴 수 있으니까 그런 점 한번 보겠습니다. 조금 있다가. 자, 세방전지 뉴스를 한번 볼게요. 어떤 이야기가 오가는지 보면요. 돌고 도는 배터리주 가푸른 실적 성장 뭐 이게 나오게 나오고요. 첨부 얘기 나오고 세방전지 얘기 나오고요. 그죠? 그 다음에 쭉 보게 되면 세방전지에 대한 이야기는 그다지 부각되면서 나오진 않아요. 그죠? 쭉 보면은 그만큼 뭐라 그럴까요? 뭐 이 종목에 대해서 세세한 이 시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별로 많지 않다라는 건데 이 회사는 어차피 중형주이고 튼튼하고 시가총액이 또 1조 얼마죠? 1조 3천억이 넘어가는 탄탄한 회사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실적이 괜찮다. 그러면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한번 다시 정리해서 얘기 드리면 일단 이걸 한번 볼게요. 이렇게 제가 흐름을 그리면 이렇게 흐름을 그리게 되면 뭘 보려고 하는 거냐면 세방전지는 2010년서부터 2020년까지 이 흐름에 대해서 그리고 2017년, 18년, 19년, 2000년까지는 전체적으로 좋지 않은 그림이었는데 매출액은 좋았었어요. 그죠? 튼튼했는데 종합주가지수가 별로 안 좋으니까 같이 빠졌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회복하기 시작하는데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옵니다. 자, 이걸 볼게요. 이래서 기술적 분석도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요. 여기가 저항이었는데 대추세의 저항값을 돌파시키죠. 근데 중요한 건 돌파했다가 여기를 지지합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여기가 우리가 소위 말해서 저항의 오버슈팅을 넘기고 그 자리가 저항값이 지지로 바뀌었다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죠. 따라서 여기 보면 8만원 근방 이 부분만 이탈하게 되면 이게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겠지만 그러면 다소 주가는 이렇게 밀리면 한 5만원대까지도 추락할 수 있는 공간이 생기죠. 그러나 여기만 안 깨지면 세방전지는 더 올라갈 수 있겠다. 그러면 실적을 바탕으로 해서 내용 있는 이 회사는 올라갔다. 이게 결국에는 눌림을 준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눌림. 그래서 가격적인 측면을 보게 되면 여기 한 7만 6천 원이 이탈하지 않는다면 세방전지는 우상향으로 갈 성질은 커졌다는 거죠. 더군다나 여기를 확인하고 그죠? 또 확인하고요. 또 확인하고요. 또 확인하기 때문에 여기는 강력한 지지 가격대가 돼버린 거죠. 그래서 7만 6천 원이라고 하는 자리는 엄청 중요하고 신규 진입을 노린다든지 가지고 있는 분들한테는 되게 중요한 기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따라서 여기만 깨지지 않는다면 여기만 7만 6천 원만 이탈하지 않는다면 여기가 이탈하지 않는다면 향후 주가는 다소 탄력적으로 한번 움직여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신규 진입을 생각하고 계신 분들은 이 흐름을 생각을 해보고요. 여기를 생각을 해보고, 그 다음에 이렇게 채널의 흐름을 생각해 봤을 때 단기적으로 보게 되면 수급적인 측면이나 내용 보게 되면 와서 부딪힐 자리가 12만원과 13만원 선, 그리고 여기 18만원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폭이 나오죠. 그래서 만약에 잘못된다 하더라도 7만 6천 원이라고 하는 기준을 잡고요. 우상향으로 충분히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 아닌가 싶어요. 꼭 무조건 저가는 뭐 제가 이렇게 그린다고 해서 가는 건 아니지만 이게 무슨 그림 공부한다고 이렇게 보다도 실적 내용과 매칭을 시켜본 거죠. 그러니까 워낙 튼튼하고 괜찮으니까 지금 이 종목은 올라갔다 사실은 여기 가만히 보게 되면 종목에 이렇게 보게 되면 중간쯤 되죠. 그래서 중간 지점을 지지했다라고 하고 그 다음에 더군다나 이 대트렌드를 지지하고 나오는 모습이 상당히 가격대기인 측면을 뚜렷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본다면 세방전지는 76,000원 그 다음에
76,000원. 그 다음에 13만 원이죠. 13만 원. 13만 원. 그 다음에 18만 원까지 열려 있는 길목이 있다 이거죠. 이렇게. 그래서 향후 세방 전지는 이렇게 한 번 더 얘기 드리면 이렇게 되지 않을까 추측해 볼 수 있다고 봅니다. 이렇게 76,000원, 그 다음에 13만 원, 그 다음에 18만 원까지 이렇게. 그런데 여기를 깨면 여기를 76,000원을 깨게 되면 지지가 저항으로 바뀌면서 다소 소강 상태로 되는데 주가는 빠질 수 있는 염려스러운 자액을 들어가고요. 그래서 가지고 있었다가 만약 이렇게 된다면 여기서는 뭐 비중을 줄이거나 이렇게 해서 다시 여기서 지지 확인하고 그죠? 다시 올라올 때 그때 노릴 수 있겠지만 얘는 그러기에는 여기 내려오는 것보다 이 내용이 여기서 지켜줄 확률이 되게 높다. 76,000원. 그러나 우리는 주식은 몰라요. 혹시나 모르기 때문에 뒤도 봐야 된다는 거고요. 지지대가 저항으로 밝힐 수 있는 가격대가 76,000원이다. 76,000원은 반드시 지켜져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꼭 지켜야 되는 것보다도 기본적으로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그 마지노선이 76,000원이 아니겠냐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주봉에도 여기 76,000원, 월봉에도 그 다음에 주봉에도 76,000원, 일봉에도 76,000원 매우 중요한 기준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세방전지는 76,000원만 이탈하지 않는다면 충분히 10만원 넘어가고 13만원 그리고 18만원까지 열리니까 짧은 매매보다는 좀 길게 좀 들고 갈 수 있는 종목이 아닐까 싶습니다. 대응 차원의 리스크 관리를 위해서 하기 때문에 우리가 뒤를 보는 거죠. 앞과 뒤를 동시에 보는 이 가격대를 생각하면서 매매를 한다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종목 추천하는 거 아니면 다시 한번 알려드리고요. 정문일집 황철중 대표였습니다.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 기능 부탁드립니다.